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단원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단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 그물로 표현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공책에요. 오늘 공부할 날짜, 그리고 단원, 공부할 문제 함께 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50쪽이에요. 50쪽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그림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단원은요,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생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환에 대한 것, 큰 두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생산은 이쪽 1번과 관련이 있고요. 경제활동, 그리고 현명한 선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겠고요. 자,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선택에 대한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환. 다시 말해서 교류. 어떻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쪽에 있는 이 교과서 장소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 시장이죠. 네, 시장인데요. 여기 각각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수제화라는 구두 가게 같은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신발을 고칠 수도 있고 신발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발을 만드는 행위죠. 자,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게 있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예시로. 자, 그 다음 이 옆에 가면 분식집입니다. 분식집에 이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벌써 핫도그를 먹고 있는데 손에 보니까 돈을 내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게 주인은 떡볶이를 만들거나 핫도그를 만들거나 뭐 김밥과 라면 같은 것을 만드는 활동을 하겠죠. 자,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소비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활동이니까 생산과 소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아래쪽에도 볼게요. 자,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이 아저씨 지금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이 아주머니는 검은색 봉투에 감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감을 주게 되겠고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자, 여기도 지금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과일 가게의 과일도 다 어디서 왔는지 보세요. 자, 창원 우리나라, 나주 우리나라. 그런데 체리하고 바나나는 외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과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이 바로 교류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물건들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부부는 지금 장을 보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돈을 지불했겠죠? 그
그리고 소비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네, 소비 활동을 지금 하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자, 51쪽 가보겠습니다. 자, 가방 가게가 있고요. 지금 이 점원 아저씨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홍색과 빨간색 가방을 양쪽에 손에 쥐고 이 여자분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돈을 내진 않았어요. 뭘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쌓였죠? 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그러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 고깃집 정육점에 와보겠습니다. 자, 정육점 아저씨가 자, 한우 5,500원에 팔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잘 보면요, 여기도 국내산 돼지고기가 있을 뿐만 아니고 칠레산도 있어요. 여기 보면 호주산도 있고요. 자, 여러 국가에서 들어온 고기들이 있어요. 지금 교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경제활동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류와 관련된 장면들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씨를 읽어보면서 중요한 힌트들을 얻어봅시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생산활동, 자, 생산 나왔죠? 소득, 다른 말로 돈이 되겠죠? 자, 뭐 회사를 다닌다면 월급을 받는 게 되겠고요. 장사를 한다면 장사하고 남은 돈, 그것이 이제 이득이 되는 돈이 되겠죠. 자, 소득을 얻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소비, 네, 생산과 소비 나왔습니다. 그 소비를 할 때는 여기에서 얻은 돈을 쓰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자, 사실은 어떤 돈에서 나온 건가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나온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다 소득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한 거예요. 자,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월급이 바로 소득이 되겠고 그 소득을 사용하는 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진 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보니까. 자, 또한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지역과 경제적으로 교류를 합니다. 교류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단원은 다양한 경제활동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생산, 소비, 그리고 한정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선택 중요했고요. 그 다음 교류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53쪽에 가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잘 보면 우리나라, 외국, 우리나라, 외국 돼 있어요. 교류의 모습이 되겠죠. 마트에 가면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면 외국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전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살짝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공책에 생각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단원은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인데요. 첫 번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자, 선택을 어떻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을 왜 해야 되지? 우리가 굳이 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소성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희소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우리는 왜
왜 현명한 선택을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현명하게 하자. 자, 그러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현명한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장면은 생산이고 어떤 장면은 소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 생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첫 번째 주제를 여기서 끝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상품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수 어디서 온 거지? 내가 먹고 있는 뭐 요거트 어디서 만들었지? 어디서 온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지역은 그럼 어떻게 교류하고 있을까? 우리 지역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럼 왜 경제적 교류가 생길까? 그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지역의 대표 상품 알아보는 것. 자, 이걸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단원에 공부할 생각 그물. 자, 여러분들 꼭 필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생각 그물을 보고 이번 단어는 이 순서로 이렇게 공부했고 이 단어 뜻은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거꾸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가 다 됐다면 이제 첫 번째 주제,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문제를 먼저 써주시고요. 오늘 날짜는 그대로니까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의 문제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우리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경제활동에 대한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만들고 사용한다. 자, 여기에 생산과 소비의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 그리고 사용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볼게요.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1,000원밖에 없어요. 자, 용돈이 1,000원입니다. 자, 만약에 뭐 무한대로 용돈이 있다. 난 뭐 용돈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 사 먹어도 되겠죠. 자, 하지만 지금 1,000원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사 먹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선생님은 떡볶이요. 떡볶이가 1,000원에 딱 맞기도 하고 매콤해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떡볶이를 선택하면 나는 1,000원이 사라지는 거죠. 지불을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800원, 900원, 600원, 700원, 1,000원에 해당하는 나머지 음식들은 손도 못 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친구가 사주면 먹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자, 돈이 있을 때 나 혼자 얘기로만 한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고 쳐보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내일 학용품 연필을 한 자루 사야 되니까, 연필이 보니까 400원이었어. 내일 사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어묵을 사 먹고 400원은 내일 연필을 사야지. 자, 그럼 이 친구는 1000원을 다 쓸 수 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600원만 쓴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400원으로 원하는 연필을 다음날 또 살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는 이게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다릅니다. 떡볶이를 먹으면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사지를 못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이란 것이 1000원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경우라면 음식도 먹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도 다음날 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다음 교과서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선택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식집 가볼게요. 자, 여기 5,000원이 있는데, 자, 한쪽은 돈가스, 한쪽은 김밥. 이 두 개 메뉴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오늘 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자, 그 다음 신발 가게 갔더니 지금 흰색 살까 검은색 살까. 지금 디자인, 색상,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릴지 나에게.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이렇습니다. 우유를 사러 왔는데 가격을 보고 살까 아니면 영양가를 따져서 살까, 지금 판단 기준이 갈리고 있어요. 영양을 본다면 뭐 프리미엄 우유를 사야 되겠죠. 그렇죠? 가격을 본다면요, 이건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어요. 가장 싼 거, 뭐 2+1 하는 거, 혹은 1+1 하는 거 살 수도 있겠죠. 혹은 나는 그냥 그래도 비싼 거 살래. 그럼 하나짜리로 비싼 걸 살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영양을 내가 중요하게 볼 것이냐, 가격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어떤 아저씨가 시계를 보면서 있는데 버스 탈지 택시 탈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택시를 타면 좋은 점 뭘까요? 시간 절약이 되겠죠? 정류장을 안 서니까. 근데 버스의 장점은 돈, 택시보다 싸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버스 타고 갈래. 자, 그러면 돈은 절약하겠죠.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자, 여기도 지금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각 상황별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선택의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요. 뭐 어른들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문제에 놓여요. 아까 그 떡볶이. 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택은 누구나 다 해당된다. 선택의 문제는. 그리고 그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 선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고양이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걸 보고서 이 알라딘의 지니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야,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원하는 거 다 달라고 하면 다 준다. 그럼 뭐하러 선택하겠니?
선택 필요 없잖아. 말 맞죠, 그죠? 근데 사실상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자, 지니에서도 보면요. 알라딘에서 이 지니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순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소원이라는 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할 때 되게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희소성. 희소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는 많아요. 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건 많지만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상태를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좀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까? 왜 모두 가질 수 없을까? 이유는 쉽죠. 돈 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무한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나 자원이 끝이 있으니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아까 봤던 1,000원. 1,000원 갖고 있으면 떡볶이 사 먹으면 끝이죠. 다른 거 먹을 수 없어요. 자, 모두 가질 수 있고요.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자,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는 이유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다. 다시 희소성. 원하는 게 많지만 모두 가질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필기할 내용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에요. 생산과 소비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선택의 문제에 놓이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 선택의 문제가 놓인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떡볶이를 먹는지 아니면 누구는 다른 종류의 것을 먹는지 이거는 선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 희소성. 자, 원하는 게 많지만 다 가질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상태. 왜요? 왜 그럴까요? 돈과 자원이 한정적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못 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또 써놨습니다. 1,000원이 있어요. 내가 떡볶이를 1,000원짜리 떡볶이인데 이걸 사 먹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내가 원하는 스티커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원이 있는데 스티커를 샀다.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못 먹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갖고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없으니까. 어려운 말로 돈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부분 필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요 52쪽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자, 세 개 모두 다 사과 맛입니다. 사과. 근데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 자, 여기도 가격이 다르고요. 그쵸? 여기 보면 양도 달라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200ml, 180, 180. 자, 그리고 이 안에 성분. 여기는 사과즙은 10%밖에 안 들었어요. 사과 맛이에요. 그래서 사과 맛. 10%밖에 안 넣었으니까. 자, 여기는 사과와 당근을 넣었네요. 근데 사과즙이 40% 정도는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사과즙 100%예요. 왜냐면 여기 유기농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원산지, 재료가 어디서 왔느냐? 충주, 우리 국내산. 여기는 칠레하고 제주, 국내산과 국외 재료를 섞었습니다. 여기는 국내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이 세 개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1,500원이 있어요. 자, 1,500원이 있다. 자, 사과 주스를 사야 된다. 이 세 개의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한 개만 고를 수 있다고 해볼게요. 자, 한 개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 수 있습니까? 어떤 걸 고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골랐는지 이유를 써주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격이라는 조건도 되고요. 또 하나, 양. 또 하나, 성분. 또 하나, 원산지. 자,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몇 번을 골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누구는 왜 이걸 골랐을까 이유를 서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